이천준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금 피부 쪽 위주로 해서 제가 오늘 사실은 바디 쪽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했었던 거고요.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비술적인 걸 쭉 말씀드리고 시술 동영상 있는 거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끝까지 남아서 다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시술은 비수술적 시술을 하고 그 지방흡입도 하고 있긴 한데요. 비수술적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는 없으셔도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저기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주파 시술을 하고 이제 뭐 엔도몰로지라는 시술을 하고 이제 운동을 좀 병행해서 이제 3개월 정도 시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고주파가 꼭 이제 비만 장비는 꼭 필요한데요. 고주파 자체 시술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같은 자리에 3분 정도는 45도를 유지를 해야 지방세포가 바이올빈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는 시술들을 밖에서 이제 온도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측정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뭐 수술로도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비수술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걸로 시술했냐면 이제 고주파, 모노폴라 고주파로 이제 시술을 3개월 정도 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시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시술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시술은 이 두 가지인 거죠. 이제 주사하는 방법이랑 이제 뭐 고주파든 레이저든지 초음파든 이제 하는 건데 먼저 지방을 녹여야 되고 또 셀룰라이트도 분해해야 되고 스킨 타이트닝 시켜야 되는데 이제 고주파를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나는 대로 다른 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녹이고 나면 우리가 지금 팬셀이 깨지고 나면 중성지방이랑 셀멤브레인이 깨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중성지방 자체가 이제 세 개의 유릭 프리패티 액시드랑 글리세롤이랑 나눠져가지고 이제 혈액순환을 통해서 리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혈액순환 자체가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리버로 많이 가겠고 여기서 에너지를 소모되면 이제 지방이 연소된다고 이제 보고 이제도 남은 것들은 다시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큘레이션을 도와주는데 현재까지 고주파가 지방을 녹이네 마네 말들이 많은데요. 지방을 확실히 녹인다고 이제 밝혀진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고주파 자체는 지방을 녹이지만 스킨 타이트닝 효과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에 아까도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중 감소가 보통 정상으로 돌아오는 범위에서 1.2kg 정도 이내로 안 넘어지면 이제 그런 이제 그 체중 감소가 정지됐다고 보고 그런 이제 체중 감소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쌓인 이제 지방이 복부랑 허벅지에 많다고 이제 보면 고주파 자체는 지방도 녹여주고 피부 타이트닝도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튼살 치료함에 있어서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제 튼살이 있는데 시술하게 되는데 고주파를 같이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pH도 적고 스킨 타이트닝도 좀 빨리 오고 그래서 이 프로우 차트를 보고 같으면 고주파 자체가 여러 가지 지방을 녹이는 시술 중에 이제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는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술들이 꽤 많은데요. 고주파 자체는 이제 이 부분에 마지막에 들어있지만 냉동 지방 파괴하는 게 있고 초음파로 녹이는 게 있고 레이저로 녹이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주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냉동 지방 파괴 시술은 기본적으로 2007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지만 FDA는 2010년도부터 국산도 이제 좋게 많이 나왔으니까 사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팝시클 페니큘라이티스라고 그러는데 이 팝시클이라는 게 이제 먹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캐스틸이라는 말한장인데 거기 이제 앉았더니 이제 허벅지 사이에 살이 줄고 이제 차가운 말한장에 앉았더니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다가 입안에 딱 달라붙었는데 지방이 이제 꺼져서 보니까 지방이 녹았더라.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크라이오폴리스 만들었고 페니큘라스의 정의는 이제 이런 거죠. 지방층이 이제 아디포사이트가 줄고 셉타가 줄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컵을 붙여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술은 어느 부위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허벅지 안쪽, 바깥쪽, 복부, 팔 이런 데 시술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뭐 붓기, 뭐 통증 뭐 이런 정도인데 이제 뭐 없으신 분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 동상이 가장 큰 부작용이고요. 신경 손상 없고 지방을 깨서 아까 뭐 중성지방 나오고 했지만 그
세룸 내에서 리버 펑션 테스트 했을 때 그런 성분들이 올라가 있지 않다. 이건 왜냐면 서서히 지방이 깨지면서 리커버리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건 한 3개월 정도 후에 결론을 보는데 한두 달에 한 번씩 더 하면 더 효과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음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지방을 파괴하는 초음파 종류가 열을 이용해서 파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진동을 위해서 파괴하는 게 있습니다. 진동을 이해한 게 이제 울트라 사운드 때 캐비테이션을 이용해 울트라 쉐이프라는 게 있고, 2005년도에 나왔고,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열이 발생되지 않고 막 진동을 줘가지고 깨는 거죠. 메카니컬 셀 디스트럭션이고,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하이프인데요. 얼굴에 하는 하이프가 아니라 지방층에 오고 있는데 이제 국산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열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를 해서 열이 확 발생돼가지고 지방을 녹여주는 거죠. 그래서 1.3cm 깊이 정도에 들어가고 코아귤레이션을 익히고 콜라겐 재생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고주파를 위해 빨리 넘어가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06년도에 나온 어코니아 레이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방세포를 녹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기 모양 같이 생긴 게 막 2, 3천만 원 했었죠. 그리고 이게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 아이리포라는 것도 많죠.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사이토크롬 C 옥시다제에서 이걸 자극해서 지방층에다가 일시적으로 이 세포막인데 일시적으로 시술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럽션이 생겨서 포가 생겨서 지방세포가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방흡입할 때 투매를 넣고 이걸 쏘여줬더니 멍도 좀 덜 들고 부종도 더 생기고 통증도 들고 지방도 빨리 빠지더라. 그리고 요즘 이제 개발되고 있는 레이저가 아까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방에 대한 이제 물에 대한 흡수도고요. 점선이 지방에 대한 흡수도인데, 우리 보통 이제 인체는 물과 지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중에서도 이 볼록 지방이 더 어피니티가 높은 부분이 이제 내부위가 되는데, 그중 이제 레이저로 개발되고 있는 게 1210화장이랑 1720화장입니다. 이게 지방층에 더 잘 녹는다고 보고, 이걸로 이제 그 뭐 피지 분비 조절하는 여드름 레이저도 개발되고 있고, 지방을 녹이는 레이저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중이고 곧 이제 출시 예정인 거죠. 이런 시술들이 있는데, 이 고주파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고주파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즉각적인 콜라겐 수축이랑 그 콜라겐 리모델링 두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리폴라이시스는 이게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지방이 녹내만의 말들이 많은데요. 그 지방층을 녹이는 원리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고, 거기 세포벽에 붙어있는 리파제가 아까 중성지방이나 프리패티스를 막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의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지방 파괴다. 그리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그 엑실리스라는 장비로 했던 논문에 에이토토시스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정말 지방이 고주파가 지방이 녹을까? 뭐 피부 타이트닝에서 둘레가 감소된 건지, 아니면 지방세포 자체가 녹는 건지. 써마지로 한번 해봤는데 12명 해봤는데 지방세포가 녹는다는 조직학적 증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대신 1.4cm나 줄었는데, 이건 아마 스킨 타이트닝을 일으켜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스터디는 엑실리스 아까 그걸로 했는데, 이게 지방세포가 깨져가지고 내는 히스톨로시 체인지가 나타났어요. 포아민 마크로파지나 그레놀 같은 인필트레이션이 생겼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고주파에서 녹는구나. 근데 우리 FDA 승인된 건 지방 녹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은 아까 울트라사운드 하이프랑 그 울트라 쉐이프라고 하는 이제 캐비테이션한 초음파가 있고, 하나는 젤틱이라고 하는 이제 콜드 어블레이션, 컬러 리퍼런스 장비인데, 지금 이제 고주파 자체가 지방을 녹인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주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주파는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주파 논문들을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전기 저항이 큰 곳에서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기 저항이 큰 곳은 또 고주파가 안 흐른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온도가 증가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전기 저항이 높은 데는 고주파가 안 흐르는데 거기 열이 더 많이 발생하면 거기가 더 효과가 좋은 게 아닌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직렬회로와 병렬회로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병렬회로죠.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큰 곳에서 온도가 증가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물리학 시간이 나온 거죠. 이제 직렬회로고, 왼쪽이 직렬이고 오른쪽이 병렬회로인데요. 똑같이 이제 1A를 이제 주는 상태에서 이제 75옴, 35옴에서 V는 IR 해가지고 이제 70V가 흐르면 여기 70W가 여기 W는 IV 해가지고 70W가 생성되고 30W가 해서 총 100V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병렬은 똑같이 100V를 줬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나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높은 곳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항이 높은 곳에 덜 간다는 거죠. 열이 발생이 아닌 게 아니라. 저항이 여기가 15옴이 낮은데 일로 더 많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낮은 곳으로 이제 열이 많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천화티열이 발생하는 거고, 저항이 높은 곳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저항이 세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이제 배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이 파란색 부분이 피부고, 이제 이 그 분홍색 부분이 이제 피하 지방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하 지방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항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물 같은 것이 포함돼서 저항이 낮죠. 그래서 고주파를 흘려주게 되면 대부분의 그 고주파열은 피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모노폴라를 깊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고주파를 아무리 잘 쏜다고 해도 여기까지 지방층까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지방층의 저항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병렬내로기 때문에. 그래서 고주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쏘느냐.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저항을 결정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뭐 피부층의 두께라든지 폐쇄 두께라든지 이런 파이브로셉툼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드라이 스킨은 표피는 저항이 이제 낮아서 컨덕티비티가 이렇게 돼 있고, 진피는 이제 저항이 조금 더 낮아가지고 컨덕티비티가 더 많이 돼 있는데, 펫을 볼 것 같으면 표피랑 비슷하게 이제 저항이 걸리게 돼 있어요. 덜 열이 전달된다는 거죠. 이제 똑같은 얘기죠. 표피에서 저항이 별로 전달 안 되다가 물이 많아서 저항이 낮아져가지고 열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항이 높아져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주파 자체를 사용하게 되면 진피층까지는 대대로 들어가기 쉽지만 저항이 더 높은 지방까지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녹이는 고주파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특히 뭐 저희도 쓰고 있지만 뭐 어떤 장비들은 이제 피하 지방까지도 녹는다고 돼 있지만 내장 지방도 녹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 피하 지방 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스킨과 펫은 병렬혈을 형성하기 때문에 피부와 지방의 저항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열은 피부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방층 열이 많이 발생돼야 아까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방이 녹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국 저항이 높은 지방으로 전기가 안 흐르고 피부를 타고 흐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고주파를 배에다 막혀도 기본은 잘 저항을 놓기 때문에 피부로 타고 저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래서 등 뒤에 이제 모노폴라 같은 거 패드를 붙인 데는 우리가 뻔히 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모노폴라가 좀 깊게 들어가고 바이폴라가 좀 얇게 들어가고, 바이폴라보다 유니폴라가 모노폴라처럼 좀 깊게 들어간다. 그래서 피부 리프팅 할 때 바이폴라를 쓰고 비만엔 모노폴라나 유니폴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고주파들이 이제 다양히 있다. 고주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뭐 벤키시라고 하는 고주파는 배에다 놓고 하는 그냥 넌 컨택트 바이폴라, 멀티폴라 고주파인데, 기본적으로 거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에다 조여준 지방층이 녹는다는 겁니다. 피부 타이트닝도 생기고 A4도시 생기고. 그래서 고주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이제 트루스컬프라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 논문이 뭐냐면 이제 트루스컬프는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자체가 열을 줬을 때 피부가 건드리는 온도가 43도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조직에다가 우리 열을 줬을 때 그 뻔을 입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55도예요. 그러니까 55도가 넘으면 이제 스킨에 뻔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 낮은 온도로 해서 55도보다 낮게 해야 스킨에 뻔이 안 입으니까 낮게 해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냐 해서 봤더니 그 45도를 유지하는 3분을 유지했더니 이 논문에 의하면 지방세포가 3분 동안 45도의 열을 쪼주게 되면 60% 바이어빌리티가 떨어진다. 고주파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스탬프 방식으로 쏘는 게 이제 효과가 좋긴 하지만 뻔을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고주파들 막 문지르죠. 문지르는데 결국은 그 45도를 3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지르주고, 거꾸로 43도를 좀 낮추면 5분을 유지해야 지방의 바이어빌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테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유니폴라, 모노폴라 고주파를 가지고 그 밖에서 온도 측정하는 거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걸 쏘시면서 계속 문지르는 거죠, 그 부위를.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뭐 이렇게 쑥 잡히는 살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고 스킨 타이트닝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모노폴라 고주파라고 하면 충분히 열 전달이 지방층까지 되거든요. 근데 지방층까지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이오빌리티가 떨어지려면 적어도 3분 정도는 45도로 유지해야 되고, 그게 좀 불안하면 43도로 좀 낮추더라도 5분 정도를 유지하는 이제 아까 그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고주파를 가지고 지방을 녹이든 탄력을 주든 간에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모노폴라를 써야 되고, 그리고 45도로 3분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다 됐나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이 시술하는 거야 뭐 동영상이 있긴 한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환자 자체를 봤을 때는 저희 이제 병원에 이제 딱 오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펜타플렉스 지방 용해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5가지 단계로 한다고 해서 펜타플렉스라고 붙였고요. 그 첫 2단계는 이제 고주파를 하는 단계. 뭐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조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 말고 뭐 다른 병원도 이렇게 해서 짠 병원들이 사실 있어서 그런 걸 공유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녹일 수 있는 시술, 뭐 꼭 고주파가 아니더라도 뭐 크라이오 리폴라시스가 있다든지 뭐 플라투나 뭐 이런 뭐 미쿨이나 이런 국산이 있다든지 뭐 젤틱이스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더몰로지나 이런 운동하는 것들은 이제 열을 막 뭐 촉진하기보다 지방을 녹이기보다는 서큘레이션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녹이는 단계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서 서큘레이션 좋게 하는 거를 같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고주파가 있다 그러면 뭐 먼저 고주파를 좀 해주시고 근데 지방을 녹이기엔 반드시 모노폴라 고주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1단계는 지방 예열은 바이폴라 고주파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스킨 타이트닝 시켜주는 목적이 1번이고 더 중요한 목적은 피부 온도를 좀 미리 높여놓는 거죠. 그래야 지방층이 아까 얘기한 43도, 45도가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열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고주파 열을 줘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방을 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뭐 여러분들 엔도몰로지가 있으시던 뭐 여러 가지 뭐 중저주파가 있던 뭐 말 타는 게 있던 병원에 뛰는 게 있던 저희 다 병원에다 이런 걸 갖다 놓은 이유는 환자들이 집에 가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좀 뭔가 프리미엄하게 보이려고 갖다 놓은 건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사우나 가면 되는 거고 열을 발산하면 되는 거고 집에 가서 운동하면 되고 이 정도만 병원에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한다 그러면 많이 따라오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뭐 만약에 ESW 쇼웨이브나 주사 같은 거는 이 중간에 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주사 같은 걸 안 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비수술적인 개념이 떨어지거든요. 뭐 찌르는 걸 일단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예 주사를 배제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뭐 주사 넣고 또 뭐 HPL도 효과는 괜찮은 건데 HPL을 넣고 뭐 한 가지 저희 병원에서 하는 팁을 말씀드리면 그 캐비테이션 되는 이제 초음파가 있어요. 그걸 하면 많이 높고요. 레이저 없이도. 그 다음에 HPL 놓고 나서 병원에 있는 하이프 장비들을 같이 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자체가 물이 있으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하이프 장비를 같이 쓰면 지방이 같이 잘 녹습니다. 타이트닝도 오고. 그래서 만약에 정주사를 한다 그러면 HPL을 잘 넣으신 다음에 그 캐비테이션 초음파를 쓰든지 뭐 리포덤이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쓰면 굉장히 지방이 잘 녹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하이프 장비 있으시면 4.5 팁을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비만 장비에서도 특히 산모에서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고주파입니다. 고주파 중에 모노폴라고 적어도 아직 고주파 안 사셨으면 모노폴라랑 바이폴라랑 같이 있는 고주파를 사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이거 끝나서 뒤에서라도 제가 뭐 아까 피부 설명한 거랑 그런 거 다 답을 뭐 해드릴 테니까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